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진도부터 나갈게. (90쪽) 보세요. 90쪽. 우리 이제 완전 새로운 파트 배울 거야. 지수 로그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배울 수 있어. 알겠지? 완전 연계성이 진짜 물론 이렇게 문제 유형에서 그 문제 안에 로그나 지수를 좀 조금씩 넣어갖고 연산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개념을 듣고 배우는 부분에서는 그 1단원에 대한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아예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를 배울 건데 잘 봐봐. 함수라는 거는 어떤 것의 관계를 뜻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1이야. 사인 6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뭐냐면은 함수라는 게 어떤 값 하나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해갖고 그거에 맞는 결과 하나가 나오면 그게 함수잖아. 그치? 그럼 요거 봐봐. 30도라는 것을 어느 곳에다 대입을 한 거야. 어느 위치에다가. 그랬더니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각도와 삼각 B의 값과 둘이 함수 관계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삼각 B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삼각 함수라고 이름을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 자체가 원래 함수였어. 관계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에 실제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뭐가 돼? 일반적으로 우리 1차 함수 이렇게 그리잖아. 정의역이 뭐가 돼?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를 뜻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각도에 해당되는 게 정의역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럼 거기가 실수 전체 모든 값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니 지금?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한다는 말은 정의역을 이제부터는 실수 전체로 놓겠다라는 거야. 실수 전체.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3- 개념 정리해주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제 이상한 짓들을 막 할 거야. 음수도 넣고 무리수도 넣고 막 이래야 돼. 각이 음수 많이 되니?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삼각함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 몇 쪽이냐? 90쪽인가? 90쪽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일반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먼저 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각은 1학년 2학기에서 맨 처음 배우거든. 거기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뭐라고 배우냐? 시작점이 하나 까먹었어. 정확하지 않은데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가? 수업 안 한 지 오래돼서 어쨌든 좀 가물가물한데 이런 느낌의 정의를 갖고 있어. 각이라는 건.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직선 하나, 또 이렇게 반직선 하나에서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정의인데 실제로 이 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거는 이 사이의 공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런 각들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관점을 살짝 바꿀 거야. 관점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기준이 되는 반직선 하나가 있어 라고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그냥 똑같은 두 반직선이 아닌 거야. 기준이 되는 반직선 하나를 정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시초선.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그럼 시초선이 아닌 반직선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그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경이라고 할 거야. 동경이라는 말은
움직일 동자의 바늘 경자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계바늘 생각하면 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어떤 반직선이야 얘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각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인 공간을 각이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움직인 공간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각이라는 거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려져 있는 동경까지 움직인 요 부분을 앞으로 각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 올리기 위해서야. 좌표 평면에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놓으면 시초선이 뭐가 되니?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초선이 이따가 사분면에서도 얘기해 줄 건데, 시초선이 x축 양의 방향이 될 거고, 동경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 거야. 밑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고 위로도 돌아갈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서 사분면을 기준으로 잡았어.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 1사분면이죠? 여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경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럼 반대로 움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고,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해.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제목을 일반각이라고 썼잖아. 여태까지는 각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 그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 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바늘이 처음에 시작해서 요만큼 움직인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온 건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온 건지, 방법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정은 모르잖아. 그래서 앞으로 각을 표현할 때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야. 일반각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360도 곱하기 n.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0이야. 그럼 한 바퀴도 안 돈 거죠? 그쵸? 거기에 몇 도가 움직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야. 거기 책에 어디 써 있냐? 거기 책 중간에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는 식 찾았니? 그 밑에 쪽 보면 조그만 글씨로 알파는 보통 0 이상 360도인 것을 택한다 라고 써있죠. 되게 말이 애매하잖아. 보통 그렇게 해. 그거 안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냥 거의 그렇게 100%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표현을 우리가 앞으로 항상 양수가 되게끔 표현을 할 거고, 이 양수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사실 0이었겠죠.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제 뭔 말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동경인데 여기 움직인 각도가 40도였어. 지금 딱 끝난 각도가. 얘가 40도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로 왔으면 몇 도 움직인 거니? 400도 움직인 거죠? 그렇죠? 360에 40이 더해지니까 두 바퀴 돌았으면 몇 도 움직인 거니? 700 얼마야? 760인가? 아무튼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잘 봐봐. 선생님이 요만큼 화살표를 그렸다라는 건 얘는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뜻이야. 얘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360 곱하기 0 플러스 40도 요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똑같은 40도인데 이번에는 이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이렇게 와서 여기가 40도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40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360 곱하기 1 플러스 40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괜찮지,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 얘들아, 봐봐. 이번에는 동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어쨌든 40도의 위치는 똑같은데 움직임 방향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각도는 계속 40도인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야. 잘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먼저 이쪽 각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40도잖아, 양의 방향이. 그럼 한 바퀴가 360도니까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마이너스 32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 마이너스 320도.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잘 봐봐. 360, 사실 이 그림상에서는 한 바퀴를 다 돈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360 곱하기 0이라고 쓰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40이 되려면 360에서 마이너스 320을 표현을 하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20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해. 그래야지 이 그림을 나타내는 각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양수로 하자. 너네 왜 이렇게 자냐? 그래서 양수로 하자라고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양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정수가 들어가는 자리야. 자연수가 아니라. 알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360이죠? 근데 마이너스 320을 표현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몇을 해주면 돼? 4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20이라는 각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320이라는 각이 노란색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320이고 빨간색도 마이너스 320인데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현하자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거야. 이런 표현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일반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몇 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할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건데, 근데 또 이 단원이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방향을 그냥 알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사칙 연산을 계산해 보자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문제로 실제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쓸 거야. 360n 플러스 40도라고 표현할 거야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렇죠? 여태까지 빨간색, 노란색 섞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 결론은 이거야 라고 지금 하는 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n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표현은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답을 쓸 때는. 그래서 여기서 n을 찾으라는 문제도 있기는 해. n을 찾으라는 문제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 그건 거의 없어. 그냥 사실상 사칙연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표현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뒤에서 예시를 좀 얘기를 해줄 거고. 왜 이렇게 자냐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 4분면에서 이렇게 할게. 그래서 3분 쉴 테니까 잠 깨고 와. 빨리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오든가 물을 한 10잔 마시고 오든가 빨리 기시계를 치던가 막 푸시업을 하든가 팔 벌려뛰기를 하든가 빨리 잠 깨. 새로운 단어 시작하는데 졸려. 녹화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어려운데? 준수 오면 바로 할게요. 보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에 배웠을 때 좀 다르게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각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반직선이 고정되어 있는 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걔가 움직인 경로를 우리가 앞으로 각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중이고, 그러면은 얘가 몇 바퀴씩 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똑같은 40도라도 그냥 40도로만 표현을 하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게 일반각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지금 상황을 4분면에다 올려놓을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X축의 이 양의 방향을 바로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가 동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동경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표현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n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봐봐, 그냥 편하게 각도로 얘기해봐. 얘들아 만약에 여기 몇 사분면이니? 2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들아 우선은 여기서 y축까지가 몇 도야? 90도니까 2사분면이 하려면 90도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다시 x축으로 가면 180도죠? 그럼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 n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각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야. 각의 범위. 그럼 이제 이 각의 범위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걸 바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면 뺑글뺑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경이 1사분면에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럼 얘는 360n 초과야. 360n 초과고 360n 플러스 90 미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각도가, 그러니까 시계바늘이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냥 빵바퀴 도는 중이야. 그럼 n에다가 0을 넣으면 0보다는 크고 9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돈 거죠.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에서 여기다 1 넣으면은 한 바퀴 돌고 90도 더 간 얘기,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우리가 각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2사분면은 360n 플러스 90보다는 크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각은 360n 플러스 180보다는 작을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는 360n 플러스 180보다는 큰 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60n 플러스 270보다는 작은 각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 있으면은
360n 플러스 270보다는 큰 각이 될 거고 360n 플러스 360보다는 작은 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문제에서 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분면의 각이 위치해 있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니네가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너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분면의 각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부등식을 푸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쵸? 어렵지 않죠? 책에 다 있어? 없어? 여기 써놔. 90쪽에 개념 페이지에 거기 알록달록하게 1, 2, 3, 4분면 있고 거기에 각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각 표시가. 네, 일반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많이 쓸 표현이니까 보세요.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쓰고 있으세요. 됐죠? 됐죠? 할게요. 지금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푸는 데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7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요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시초선에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거야? 시계 방향으로 간 거야? 시계 방향으로 70도 간 거죠. 동경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요럴 때 이런 것들을 음수로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로 표현을 할 거고 그 표현하는 방식은 360n 플러스 알파 형태로 할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는 마이너스 70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70도인 거니까 일로 돌았을 때 반대쪽은 몇 도가 되는 거야? 290도니? 290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360 곱하기 0이라고 만약에 쓴다면 얘가 같아져야 지금 등호니까 알파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70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360하고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60에 몇을 더하면 마이너스 70이 돼? 290을 더하면 되는 거죠.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1의 위치는 굳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굳이 따지지 않는. 우리 여기서 핵심은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자. 쉽게.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표현된 각이 나오잖아? 그럼 너네들은 이것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n으로 표현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쓰게 요구하는 형식은 이렇게 쓰게끔 요구를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괜찮니? 그치? 그럼 이제 요거 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500도야. 마이너스 500도.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60도, 마이너스 360도 가고 그리고 몇 도 더 간 거야? 140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간 거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한 바퀴 돌고 요렇게 한 바퀴 돌고 140도 더 가야 되니까 140도 어느 정도야? 한 요 정도 간 건가? 요 정도 간 거지? 그래서 동경이 한 요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봐야 되는 각은 어디라고?
여기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720이 된다. 그치? 그럼 거기다가 몇을 더하면 돼? 마이너스 500이 되려면 220 더하면 되니? 얘들아 덧셈 뺄셈을 좀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2를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여기에는 그냥 n으로 쓸 거다 우리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고, 문제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꿔서 또 뭔가 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분면각은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이너스 70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그러면은 얘가 그냥 돌려보면 돼. 사실은 돌려보면 되거든. 사분면 그려놓고. 근데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서 찾자라는 거야.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20에 몇을 더하면 돼? 플러스 20을 하면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냥 1사분면에 있는 20도짜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얘는 이제 답은 1사분면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새로운 기호야. 이거 세타라고 읽을 겁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기호들 쓰고 있잖아,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지? 그리스어니? 몰라, 아직 그리스 문자가 아무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거의 알파벳들 중에 하나야. 그 그리스 문자들 중에 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을 표현할 때는 세타라는 문자를 정말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세타가 제1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왜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선생님이 말해줄게.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렇게 잠시만. 잘 봐. 얘들아, 근데 진짜 작게 드릴게. 여기가 세타야. 그럼 얘를 3분의 1을 한다고 갑자기 음수가 되니? 0이 되니? 그러지 않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칙연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3분의 1 해봤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 세타가 1사분면이면 3분의 세타도 몇 사분면이어야 해? 1사분면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 얘가 이게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와서 예를 들어서 한 370도일 수도 있잖아. 그럼 370도를 3으로 나누면 120 몇 도가 되면서 일로 오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을 고정되어 있는 도형이 아니라 움직여서 다 움직이고 끝난 상황이므로 자꾸 대입을 시켜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 무슨 저 새끼가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푸는 법을 알려줄게.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으로 풀 거야, 항상. 부등식. 그래서 세타는 지금 저기 얘기했죠. 1사분면 각이니까 360n에서 360n 플러스 90 사이에 있는 각이겠죠. 그러면은 3분의 세타는 얘 3으로 나누니까 몇 n? 120n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3으로 나누면 120n 플러스 얼마니? 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세타의 범위는 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n은 몇 바퀴 돌았니라는 걸 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럼 봐봐. n이 예를 들어서 0이야. n이 0이야.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0보다 크고 30도보다 작다네.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이야? 얘는 제1사분면. 그 다음에 n이 1이야. 여기다 1 넣어봐. 12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돼? 150 되니?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 제2사분면 되는 거죠? n에 2 넣어보자. 언제까지 있는지 보여줄게. 2 넣으면은 240이야. 180보다 커. 그치? 근데 여기다가 2 넣으면은 얼마야? 270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죠. 그쵸? 얘는 3사분면이야. n에다가 3 넣을게 이번에. 그럼 3 넣으면은 여기 몇 도? 360이니까 한 바퀴 딱 도는 거죠? 여기 3 넣으면 360 더하기 30이니까 다시 1사분면 되죠?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 2, 3, 4분면인 거야.
그냥 원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알고 있던 각으로 생각하면 일사분면이었잖아 아까 보여줬듯이 그치? 근데 각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반 각으로 생각을 하면은 답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괜찮지? 아, 자, 90쪽 풀어. 90쪽 풀고 자. 일단 처음에 네 문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그 시초선 하나 그려놓고 바늘이 그만큼 뱅글뱅글 돌아서 어디에 위치해서 끝나는지를 그리면 돼. 그냥. 그래서 거기 답지에 답이 없을 거거든. 선생님이 그려줄게요. 이거는. 자, 90조 얼른 풀어. 뭐 어렵지 않은 거고 뭐 붙잡고 있냐. 얼른 빨리빨리 하자. 일반각 표현하는 건 다 그냥 360n 플러스 몇 이렇게 표현하면 돼. 무조건 그냥 n이라고 쓰면 돼. 근데 그 n은 너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만 해보면 됩니다. 그 앞에 처음 네 문제는 선생님 칠판에 그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각 표시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라고 써놓은 거니까 각 표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림 그 바늘만 잘 그렸는지 확인해.
다 못했어도 뭐 하는 건지 지금 알아듣고 있죠, 그렇죠? 넘어갈 거야. 얘들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뭐 중요도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문제에서 뭐 이걸 갖고 단독적으로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을 거야, 알겠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배운 정도고. 보자, 다음 거 얘기할게. 얘들아 봅시다. 7번 보세요. 주목해. 얘들아 60분법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각도야. 60분법이라는 게 60분법과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60분법이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잘 그렸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들 무슨 삼각형 같아? 정삼각형이죠. 엄청 잘 그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각을 60개로 나눈다는 소리야. 60개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60개로 나눴어. 60개로 나눴어. 그러면은 요 각 한 개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각을 60개로 쪼개. 그 다음에 그 한 칸을 우리가 1도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정삼각형의 한 각은 몇 도가 돼? 6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이거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 1도를 또 60개로 쪼개. 60개로 쪼개. 그 요 작은 칸을 또 60개로 막 쪼개면 엄청 작은 칸 하나가 나오겠죠? 그거 한 개를 우리가 1 하고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얘를 단위를 뭐라고 읽냐면 분이라고 읽어. 얘는 도라고 읽거든? 그래서 얘는 1도, 얘는 1분이라고 읽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체온계 같은 거 재면은 36.7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때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보다 훨씬 더 윗세대는 이 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셔. 그래서 뭐 36, 몰라. 아무튼 뭐 그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얘를 60개로 쪼개. 또 60개로 쪼개. 그럼 얘를 또 그거의 한 칸을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초라고 읽어. 이게 이제 60분법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뭐 다루진 않을 거고, 간혹 그느들의 문제에서 그냥 요 분과 초에 대해서 단위를 읽을 수만 있냐, 이 읽을 수 있냐 정도, 또는 이 1분이라는 단위는 뭐를 60개로 쪼갠 거냐 정도가 옳고 그름 정도로만 나올 거야. 문제 풀거나 계산할 때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게 호도법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등 과정에서 고2부터죠. 고2부터는 각을 표현할 때는 거의 다 호도법으로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호도법이 뭔지부터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 얘들 우리 지금 이 단어, 큰 단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삼각함수야. 근데 여기서 함수에서 삼각비로 함수를 만들 건데 정의역이 각도였어, 그치? 근데 우리가 함수를 실수 전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60분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무리수 표현되니? 60을 어떤 걸 1을 60으로 쪼개도 60분의 1이고 유리수죠, 그렇죠? 그걸 또 60분의 1로 쪼개도 또 유리수죠, 그렇죠? 얘를 아무리 쪼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유리수밖에 표현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모든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해서야.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니까.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 호도법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저기서 말하는 호가 부채꼴의 호야. 부채꼴의 호. 그래서 이 부채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도 R이라고 하는 부채꼴이야. 이런 부채꼴을 그려놨어. 그리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제 세타라는 각을 쓸게요.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식 한번 만들어보자. 부채꼴 호의 길이. 그러면은 호의 길이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원 둘레에 360분의 얼마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원 둘레가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선생님 단위 설명하려고 단위 쓴 거야.
원래는 10 안에 단위 쓰면 안 돼. 우리가 막 3cm 분의 5cm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호를 그릴 건데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호가 R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R이 되겠죠. 여기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가 날아갈 거야. 얘랑 얘가 날아갈 거고 2랑 360 나누면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좌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 뭐 하는 중이냐면 이 세타라는 각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중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세타가 주인공이거든 지금. 그 양변에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세타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고, 얘들아 180도를 파이가 얼마야? 3.14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무리수죠, 그렇죠? 그걸로 나눠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오늘 또 57.29517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맨날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찾은 이 57. 어쩌고 저쩌고의 그 각을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고 1라디안 이게 단위야. 단위.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무조건 생략하기로 했어. 무조건.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실제 쓰지 않습니다. 각도를 얘기할 때 아무 단위 없이 써있는 숫자는 상수는 다 라디안을 뜻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그느드르 문제 같은 데서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 57점 몇 도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앞으로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각도 하나가 나와. 여기서 양변에 파이 곱해볼게. 그러면 180도라는 60분법의 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몇 라디안이 돼?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라디안 이제 생략하기로 했어. 파이도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라는 호도법에서 제일 기준이 되는 각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180도는 파이라고 부를 거야. 파이를 180도라고 부르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고 얘를 기준으로 놓고 각종 각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각종 각들을.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먼저 30도. 3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해 볼게. 여기에 몇 분의 1 하면 돼? 6분의 1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가 돼.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45도 있죠? 45도는 180을 몇으로 나누면 되니? 4로 나누면 되나?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도, 여기 한 번만 더 쓸게. 60도는 180을 뭘로 나누면 돼? 여기까지만 잘 외워. 그럼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요령 알려줄게. 잘 봐. 여기서부터 남은 각들은 얘네들의 배수를 기억합시다. 얘네들의 배수로 대부분의 각이 표현이 될 거거든. 잘 봐봐. 30도에서 60도 되면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죠. 그럼 6분의 파에서 2배 하면 3분의 파이 나오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건 뭐겠냐? 90도. 물론 계산하는 법도 알려줄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90도, 30도에 몇 배? 여기에 3배 하면은 2분의 파이죠. 45도에 몇 배? 2배죠. 그럼 여기다 2배 하니까 2분의 파이죠. 똑같이. 뭘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몇 개의 좀 주요 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얘들아 이제 보자. 120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여기에 몇 배? 4배 하면 되니까 몇 파이야?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5도도 꽤 잘 나옵니다. 135도는 누구의 몇 배야? 45도의 3배죠. 여기가 3 곱하니까 몇 파이? 4분의 3파이죠. 150도도 잘 나와. 150도 몇 파이? 6분의 5파이죠. 이해되니? 어떻게 구한 건지? 그치? 그 다음에 180도 파이라고 했고, 조금만 기다려줘. 210도 6분의 7파이죠. 240도 여기다가 8 곱하니까 3분의 4파인가? 3분의 4파이. 270도 2분의 3파이. 그럼 300도도 나오고 하는데 360도로 갈게. 360도는 몇 파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각 정도 외우고 있읍시다. 문제의 속도를 위해서 우선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변환하는 거, 특수각들 아닌 것들 변환하는 거 얘기해 줄게.